네, 이곳은 조천 만세동산 그리고 애국 선열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평화 트레킹은 원래 19기를 걸으려고 합니다. 4.3의 주요 흔적들을 차로 이동하면서 찾아다니는 것, 항일 운동의 주요 흔적들을 우리가 차로 찾아다니는 것은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걷는다는 것은 세계를 온전히 경험한다는 그런 말도 있죠.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에 담겨 있는 하나하나의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와 경험들을 쌓아간다면, 누군가 제주 4.3이 뭐예요?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역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하고 묻는 그 물음들에 있어서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말이 조금 더 깊어질 것 같아요. 1947년 추위와 봄이 교차하던 그때의 제주도의 봄의 그 느낌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껏 고조된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이 이 제주 땅에서 많이 모인 적이 있나 할 정도로 1947년에 3.1 운동 기념대회는 이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대적인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각 면 단위로 행사들이 열렸고, 또 제주, 애월면, 조천면 지역은 세 곳에서 함께 모여서 하자는 그 계획을 세웠죠. 이것이 서울과 좀 분위기가 사뭇 달랐는데요. 그것은 제주도 안에서는 좌익과 우익이 서로 나뉘지 않고 함께 이 대회를 당시에 진행하고 기획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대회의 준비위원장이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이었던 안세훈이 그 전체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이 평화로운 행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경찰들은 좀 더 주목해서 이 행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조천에서 만세운동이 있었던 1919년에도 전라도의 소속 무장 경찰들이 제주에 동원되곤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3.1 운동을 기억하면서 걸었는데, 3.1 운동에도 민주화 운동에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죠. 이 구심점을 없애기 위해서 일본은 학생들을 다 그 당시에 귀향 조치를 시켰어요. 그 바람에 서울에서 공부하던 제주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내려왔죠. 당시에 휘문고를 다니던 김장환이라는 학생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 조천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서를 숙부인 김시범에게 보여주었고, 김시범은 이 기미 독립선언서와 이 3.1 운동을 잘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당시에 의병 최익현의 제자로 명망했던 김희정의 문화생들을 규합하여서 태극기를 그리는 등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차 시위로 주동자들이 잡혀가게 되었고, 빈자리를 채워서 만세 운동을 이어갔던 사람은 조천교회 초기 집사였던 김연배라는 분이었습니다. 3월 22일에 첫 시위 이후 24일까지 매일매일 4차례에 걸쳐서 만세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날이 거듭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었지만, 김연배 집사를 비롯한 그 행사를 이루던 주축들이 체포되게 되었고, 그렇게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항일 정신이 뿌리 깊게 박히게 되었고, 제주 안에서의 항일 운동들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8년 후에 3.1 운동 기념대회를 주도했던 지금 남로당 제주도당 위원장 안세훈도 바로 이 조천 사람이었죠. 제주도의 비극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천은 항일 정서가 매우 강한 동시에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천 운동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서우봉 진지동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군이 제주도 땅에서 계속해서 태평양 전쟁 시기에 최후 격전지로서 마지막으로 미군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지를 구축했던 곳이 바로 이 제주도 해변가입니다. 이 해변가에 수많은 진지들을 구축하고 끝까지 싸우되 제주도민들을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끝까지 싸울 계획이었죠. 그래서 많은 이러한 진지 동굴들이 제주도의 역사적 상흔으로서 남아 있습니다.
네, 방금 들어갔다 나왔는데요.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너분숭이와 그리고 서우봉 중간 지점입니다. 약 20여 개의 진지 동굴들이 서우봉에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는 삼형제 굴이라고 불리는 곳도 있고 대략 30m에서 40m 정도의 길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일제 시기에 일제 최후의 보루로 이렇게 지어져서 준비가 되었었지만 끝내 사용은 되지 않았고요. 이곳에 이렇게 지어진 곳에 4.3 사건이 있을 때 제주도민들이 이곳의 위치를 알아서 또 그 학살을 피해서 숨었던 그런 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몬주기알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천연 동굴이 이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서도 토벌대 작전이 최고조로 당했던 시기에 여성들이 그 많이 희생당했던 그런 터로 남아 있습니다. 네, 이곳은 너분숭이라는 곳입니다. 그 제주도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있죠. 다양한 문화유산들 중에 지질학적인 여러 가지 유산들도 이 제주도에는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화산 지형, 용암이 흐르는 그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너분숭이에도 그 용암이 흐르다가 멈춰서 남아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역사가 흐르다가 멈춰서 남아있는 듯한 그런 우리가 얼어붙는 듯한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곳 중 하나가 너분숭이라는 이 곳입니다. 떼죽음 당한 마을이 어디 우리 마을뿐이던가. 이 섬 출신이거든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라. 피씨 그의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아니면 적어도 사촌까지 중에 누구 한 사람이 그 북새통에 죽었다고 말하리라. 현기영, 순이 삼촌 중. 제주섬에서 동백꽃처럼 툭툭 떨어진 목숨만 2만 5천 명에서 3만여 명입니다. 제주 사람 가운데 당시 9명 중에 1명이 4.3 사건으로 인해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서 복음서를 읽으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배경엔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서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희생되지 않은 집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이 비극 이후에 누구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톡톡히 본 이후였고 슬픔을 슬픔이라 말할 수 있는 자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순이 삼촌은 북촌리 옴팡밭, 그 학살의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할머니입니다. 제주에서는 촌수를 따지기 어려운 먼 친척이나 가까운 이웃을 삼촌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순이 삼촌은 그날의 휴우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칠 것 같은 악몽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죽게 되었습니다. 제주에는 이런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간 수많은 순이 삼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작가는 소설을 쓴 죄로 정보기관에 당시에 끌려가서 손톱이 온통 피로 물드는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불온서적이 된 그날의 목소리는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순이 삼촌과 그 소설을 기리는 그 장소입니다. 이어서 저희는 4.3 위령비와 그리고 애기 무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분숭이는 제주 4.3 평화공원이 2008년에 개관되기 전까지 제주의 목소리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1949년 1월 17일 북촌리에서 벌어진 대학살을 기념하는 공간입니다. 북촌리는 우리가 여정을 시작한 조천면의 가장 동쪽에 있는 해변 마을인데요. 1947년 8월에 경찰관 폭행 사건, 1948년 6월 우도 지서장 살해와 납치 사건들이 북촌리 청년들에 의해서 벌어지면서 토벌대의 주목을 받았고 결국 세계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대학살이 자행되었습니다. 6년 6개월에 걸친 4.3 사건 전체를 통틀어서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희생을 낳은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400여 명이 여기서 집단 총살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른들의 시신은 옮겨다가 안장했지만 무연고자나 아이들의 시신은 임시 매장되어서 이곳을 애기 무덤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동일한 역사가 멈춘 듯한 그 슬픔을 가진 4월의 다른 장소를 또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저희가 앞서 살펴보았던 너분숭이 애기 무덤을 비롯해서 북촌리에 있는 북촌초등학교입니다. 북촌초등학교는 평화로운 여느 초등학교와 같이 보이지만 되게 특별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당시를 기록한 비석이 있는데 이 비석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제주 4.3의 최대 희생지인 북촌리민 대참사의 현장이다. 1949년 양력 1월 17일 새벽 너분숭이 고갯길에서 지나가던 군인차가 무장대의 기습으로 군인 2명이 희생되자 그 보복으로 대참사가 시작되었다. 군인들은 집에 불을 지르고 온 마을 사람들을 이곳으로 집결시켜 놓고 군경 가족과 민보단 가족을 제외한 전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무차별한 사격으로 7, 8명이 희생되었다. 마당은 아비규환이었다. 이어서 4, 50명씩 당팥으로 옴탕밭으로 몰고 가서 사살했으니 300여 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갔다. 전 가옥이 소실되고 가족이 흩어져 행방불명이 되니 전체 희생자는 434명이나 되었다. 학교는 개교한 지 7년 만인 1949년 1월 10일 폐교되었다. 죽다 남은 주민들은 함덕으로 소개되어 모진 고생을 하며 5개월 만에 복구되어 억척스럽게 마을을 이루고 사택을 빌려 분교장을 개설하니 2년 9개월 만에 본교가 다시 탄생하였다. 배움의 길이 중단되었던 당시 재학생 216명도 폐교 후 53년 만에 명예 졸업장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제 4.3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역사의 진실이 조명되어 평화시대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날 것이다. 오늘날 북촌 초등학교는 그날의 참상을 말끔히 씻고 후학 양성의 산실로 우뚝 서서 70년의 새 역사를 열어가고 있다. 네, 이런 역사를 담은 학교가 바로 이곳 북촌 국민학교입니다. 북촌리는 제노사이드의 대표적 사례를 간직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불가항력의 남녀노소 300명이 한날 한시에 희생된 그런 엄청난 사건으로서 저희에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4월에 대한 곳인데요. 바로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세월호 제주기억관입니다. 인천을 떠났던 아이들이 마침내 닿지 못했던 여기에 기억관이 세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은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호 제주기억관은 2019년 11월에 조용히 문을 열었는데요. 2013년에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을 만들고 싶었던 세 사람이 전 재산을 털어서 부지를 구입했는데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2016년부터 세 사람은 3년 넘게 정성스럽게 이 공간을 지었어요. 여기에 세 동의 건물이 있는데 두 동은 처음 계획대로 장기 투쟁 중인 해고자나 사회적 참사 희생자의 유가족들 그리고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동은 세월호 제주기억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 중에는 제주에 오는 많은 관광객들과 기억을 공유하기 위한 기억 나눔터를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숙박시설, 관광지, 서점, 식당, 카페 등 신청을 받아서 세월호 리본, 4.3을 기념하는 동백 배지, 4.3 소책자를 비치해서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평화 소리꾼 홍순관 씨의 노래 중에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라는 곡이 있습니다.
평화 트레킹 4.3편은 이 노랫말을 읽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로 아침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해가 뜨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가 드린 기도로 꽃이 피진 않는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노동처럼 오래 걸린다. 내가 드리는 기도는 그늘 속으로 말없이 들어가는 일이다. 내가 드린 기도로 내일이 오진 않는다. 내 기도는 노을처럼 아침을 기다린다. 아침을 기다린다.